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오니 시장의 분위기가 완연한 위험 선호 분위기로 좀 변하였습니다. 사실 연휴 동안에 혼란스러웠던 미국 대선 TV 토론이나 또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퇴원 이런 부정적이고 혼란스러운 뉴스들이 많긴 했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데 초점을 맞추면서 위험 선호가 강화되고 달러 환율도 9월 저점인 1157.2원 하향 테스트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연휴 동안 9월 우리 수출 결과도 나왔는데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오늘 관련한 내용들 좀 살펴보고 오늘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환율 보시면 어제 환율은 6.1원 하락한 1163.4원에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위험 선호, 약달러, 또 위안화 환율도 6.8 위안을 다시 하회하였는데요. 그러한 그 전반적인 하락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61.1원까지 하락한 이후에 오후에는 위안화 환율도 다시 반등하고 또 그 결제 수요도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제 외국인 동향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1,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였고요. 어제 통한채는 외국인이 많이 팔긴 했지만 국고 시장에서는 순투자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면 완연한 위험 선호 분위기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 지수는 0.4% 하락을 하였고요. 대부분의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나 같은 경우는 위험 선호를 반영하다 보니까 약세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완연한 외환시장도 위험 선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증시 또한 어제 대만, 중국은 휴장이긴 했지만 어쨌든 필리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부양책 기대가 강화된 것이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는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계속 전화 통화를 통해서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 부양책의 합의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더 강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제 나온 경제 지표들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미국과 유로존의 서비스업 지표들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고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도 일단 5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유로존의 8월 소매 판매도 일단 전월 대비 4.4%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관련한 우려는 또 확산세는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는 일부 학교를 다시 봉쇄를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 등 일부 지역에 대해 그러니까 술집의 영업을 2주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일단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고 추가 부양책 기대가 나오면서 위험 선호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기대와 펀더멘털 이라는 좀 내용인데요. 왼쪽 차트는 미국 10년 기대 물가입니다. 일단 8월 말에 그 정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일단 연휴 즈음부터 계속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추가 부양책 양당이 뭔가 좀 합의를 할 것 같은 기대를 보여주면서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기대 물가를 받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일단 미국 백악관에서 부양책에 대한 압박을 좀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차트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물론 이제 9월 달 들어서 소폭 전월에 비해서 하락하긴 했지만 50선 위를 유지하면서 사실 일단 그 4분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3분기 말 이후에는 지표들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일단 시장도 안도를 하고 기대 물가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도 시장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어쨌든 증세라던가 복지 강화, 금융규제 강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금융시장은 조금 좀 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11월에 우리가 겪을 그런 대선 절차가 줄 불확실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 시장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좀 판단이 됩니다. 또한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어쨌든 공약은 공약이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거라는 그런 인식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주가도 오르고 있긴 한데, 두 번째 차트 보시면 이제 파란 선이 빅스 지수입니다. 빨간 선이 다우 지수인데, 어쨌든 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쨌든 그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도 같이 오르고 있는 양상인데요. 아직 추가 부양책의 내용이 합의를 이룰지 확실하지 않고, 대선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이후에 또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주가가 오름과 동시에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일단 그 연휴 동안 나온 우리 9월 수출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수출이 전년 대비 7.7%, 수입이 전년 대비 1.1%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벤트 이후에 처음으로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20일까지 무역 흑자가 44억 불 기록하면서 좀 역대급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9월 무역 흑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88.8억 불, 거의 90억 불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 이제 무역 수지 차트인데요. 일단 2년 내, 그러니까 9월 무역 흑자가 2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우리 그 경상수급의 여유가 그러니까 수급이 여유가 없어서 환율이 못 빠진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9월 달에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의 여유를 주면서 환율의 급락을 견인했던 것도 뒤늦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품목별과 지역별로 보시면 모두 다 좀 고무적이긴 합니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에 10대 품목이 모두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반도체나 컴퓨터는, 반도체는 사실 화웨이 미국 규제가 15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화웨이가 미리 좀 땡기는 수출이 좀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러한 화웨이 관련한 그 어떻게 보면 그 일회성 수출 호주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출도 23.2% 증가를 했습니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차 부품, 철강, 기계 좀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 증가폭을 기록하던 이런 모든 품목들이 플러스 전환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8.2% 증가하긴 했지만 미국, EU, 그 다음에 아세안까지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물론 화웨이 관련한, 그리고 또 코로나 특수 관련한 노트북이나 이런 수출 증가도 있긴 했지만, 선진국들의 경기 개선 흐름이 우리 수출에 좀 선순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이 사실 우리 그동안 수출의 대부분에 잡아먹었었는데요. 일단 반도체 수출 증가율과 반도체 제외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우리 수출이 플러스로 전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역 수지, 그러면 이 수출 증가세가 계속 될 수 있겠느냐? 사실은 9월 수출은 이제 화웨이 관련한 그런 수출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 개선 강도가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출 개선이 어쨌든 4분기 우리 수출 개선의 그 트렌드는 유지시켜줄 것으로 보여지고, 계절적으로 보면 이게 10년간, 지난 10년간 월별 우리 수출입
무역 수치 데이터인데 9월, 10월이 계절적으로 수출과 무역 수치가 좋은 달입니다.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의 수출은 또 좀 후반부에 집중이, 그러니까 소비가 후반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도 이때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절성을 보더라도 일단 비관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9시와 10월도 경상 부분에 그 수급이 좀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9월만큼은 일단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환율 전망 말씀을 드리면 다시 그 9월 저점이 1157.2원입니다. 그 선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위험 선호 강화, 또 약달러 이런 부분들, 또 위안화율도 6.8 밑에서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전저점, 그러니까 57.2원 테스트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그 하단에서 결제 수요는 계속 유입이 될 것 같고, 앞서 빅스지수 보셨다시피 시장이 여전히 그 불확실성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숏플레이, 그러니까 환율 하락 플레이가 강하게 나오기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1150원 선에 일단은 지지선들이 위치해 있고요. 200조 입장선도 46.9원, 그러니까 40원대 후반, 50원대에 주요한 지지선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6원에서 62원 선에서 등락을 할 것 같고요. 시장은 50원 선 테스트에 나서겠지만 일단은 50원 부근에서는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역내환율은 못 움직이고요. 지금 역외환율만 움직이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연휴가 7일까지입니다. 연휴 지나면 다시 또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사실 그 외환은 공개된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일단은 저도 외환 당국도 일단은 뭐 데일리로는 좀 제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오랜만에 다시 50원대를 봤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결제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좀 대선, 제일 중요한 거는 추가 부양책일 것 같고요. 지금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도, 일단은 기대가 한껏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대선 전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그런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부양책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지지율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면서 시장이 뭐 절차의 불확실성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격차가 다시 줄어들면 또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사실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서프라이즈가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없을 거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대다수였는데, 어떠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달러 환율 내부적으로는 9월 수출이 상당히 좋았는데 10월에도 계속 좋을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요. 저점은 일단은 조심스럽게 50원 부근에서 형성을 할 것 같고, 고점은 사실 일단 상단은 계속 좀 저항선이 내려오는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은 80원 정도 고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출이 선진국 수출 개선과 함께, 경기 개선과 함께 일단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워낙 땡겨서 반도체라던가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일단은 상단 90원, 1200원으로 봤었는데, 일단은 좀 고점을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여전히 80원, 90원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상단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환율은 1150원, 1180원 요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일단은 부양책 기대가 한껏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양책 합의가 이뤄질지 사실 우리 장 중에는 알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 계속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